자, 오늘은 이제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 투사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진짜 포물선 운동이 있는데 간단한 수평 투사 운동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수평 투사 운동은요, 요렇습니다. 이 테이블 같은 데에다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절벽 같은 데 공이 이렇게 있으면요, 얘를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V라는 속도로. 그러면 얘가 요 지점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 받쳐줄 바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낙하를 하겠죠. 자, 근데 보세요. 얘에서 중요한 거는요, 수평 방향으로는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속도 V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쪽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Y축 방향으로는요, 중력이 자꾸 잡아당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유낙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평 투사 운동은요,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은 자유낙하. 이 두 가지 운동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면은 얘가 포물선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평 투사 운동은요, 등속도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각각 축을 나눠서 각각 따로따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간입니다. 시간 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낙하 시간인데요. 얘 낙하 시간은요, 이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거랑 동일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자유낙하한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했죠. 자, 얘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요 면적이 이동거리가 되고 얘가 낙하거리 h가 될 건데,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이제 시간, 중력 가속도랑 시간 얘를 곱해주면 속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분의 1 gt 제곱이 나옵니다.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이론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식들이 나오는 거지, 실전에서의 문제는 전부 다 그래프 가지고 실제 계산하시면 돼요. 숫자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요 식을 바탕으로 해서 낙하 시간을 구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2h 오버 g 루트, 얘가 낙하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수능에서 묻는 건요, 수평 도달거리입니다. 자, 수평 도달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물체가요,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을 했을 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으로 해가지고 운동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낙하 시간 동안만 되는 거죠. 낙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얘는 이제 뭐 떨어지거나 할 게 없으니까 운동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등속도를 V라고 했는데요, 얘가 도달하는 거리는 이동거리 X잖아요. 이동거리 S는 어떻게 돼요? 속도에다가 그냥 시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초기 방향 했을 때 초기 속도 V 이니셜에다가 낙하 시간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2h 오버 g, 이거 두 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실 게 아니고요,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려면은, 얘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지, 그러면 뭘 구해야 된다? 곱하기 낙하 시간을 구해가지고 얘 두 개 그냥 곱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부 다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포물선 운동을 해볼게요. 자, 포물선 운동은요, 이렇습니다. 자, 위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얘가 물체를 이제 쏘아 올렸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인위적으로 좌표축을 잡아 본다는 거예요. 자, 좀 깔끔하게 적어 볼까요? 얘가 이 초기 속도 V 이니셜이라고 해보고요, 기준이 되는 축을 X축 이렇게, Y축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요, 얘가 이제 발사 각도가 있겠죠. 이 각도를 시타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요, 얘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벡터 분해할 때 그러면 X 성분이 있고 Y 성분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V의 초기 속도의 X 성분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V의 초기 속도의 Y 성분이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X 성분이니까 당연히 코사인이겠죠. V 이니셜
코사인 시타가 되고요. V 이니셜의 y 성분은 어떻게 되나요? V 이니셜의 사인 시타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자, 그러면요, 얘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인데 얼마의 크기로 움직이나요? V 이니셜 곱하기 코사인 시타, 이 속도 그대로입니다. 자, 수직 방향은 어떤가요?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운동이죠. 연직 상방 운동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초기 속도가 얼마였다고요? V 이니셜 사인 시타 값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요, 이 운동을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게요. 얘의 운동 시간 t를 구해야 되겠죠. 얘를 보고 뭐라고 했나요? 채공 시간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뭐랑 같다고 했어요? 위쪽으로 던진 운동이랑 같다고 했죠. 연직 상방 운동이랑 같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최고점 도달 시간을 먼저 구하셔야 된다고요. 자, 근데 얘가 초기 속도가 얼마였어요? V 이니셜 사인 스타였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T고 V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될 때 요까지의 T1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H만큼 올라간다, 얘를 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 시간 T1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걸린 시간 T는요, T1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초기 속도랑 중력 가속도의 비라고 했죠. 그래서 V 이니셜 곱하기 사인 시타 오버 G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10m/s 만큼의 초기 속도로 이렇게 쏘아 올려졌는데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 10m/s 제곱이면 1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하겠죠. 이런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채공 시간은 어떻게 해주나요? 여기에다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V 이니셜 사인 시타 오버 G 곱하기 2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나중에 되면은 실제 문제를 풀면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점 높이입니다. 최고점 높이. 최고점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수식을 이제 쓰지 않고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T가 있고 V가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 이 뚫고 이렇게 내려갈 거죠. 이 시간이 얼마라고 했어요? G 분의 V 이니셜 사인 시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초기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V 이니셜의 사인 시타가 되죠. 그럼 이 면적 구해주면은 최고점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굳이 계산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2G V 이니셜 제곱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수평 도달 거리는 요 속도에다가 이 속도에다가 총 채공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수평 도달 거리는요. 자, V 이니셜 X 값이 얼마인가요? V 이니셜 코사인 시타 곱하기 채공 시간 곱해주면 되니까 G 분의 V 이니셜 사인 시타 곱하기 2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삼각함수 아시면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곱하기 사인 곱하기 2 해주면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할게요. 2배의 사인 시타 곱하기 코사인 시타는 어떻게 되나요? 사인 2시타랑 같습니다. 이제 수2에서 배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V 이니셜 제곱 사인 2시타 오버 G가 되겠죠. 자,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수평 도달 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해졌으면요. 자, 다음 문제는 뭔가요? 최대 수평 거리를 위한 발사 각도죠. 자, 그럼 보세요. 이니셜 값을 이제 변화시킬 수 없고 중력 가속도도 똑같으니까 굳이 하자면 이거죠. 근데 사인은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까지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1이 돼야 되고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은 얘가 9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시타가 90도가 돼야 되는데, 그럼 시타는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45도로 써야 되죠.
그래서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요, 45도로 물체를 발사시켰을 때 가장 멀리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공기 저항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한 42도에서 3도 그 정도 사이랍니다. 그래서 창 던지기 선수, 투포한 선수들은요, 항상 42도, 43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평투사 운동, 포물선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자, 수식이 많이 나와서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중요한 건요, 문제에서는 전부 다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쫄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